회 56회차 현미경 분석 1부 첫 번째 경기는 PSG와 클리브리의 경기입니다. 저는 PSG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스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독식픽을 노리실 거라면 이 무승부까지 바치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SG 같은 경우에는 자국 리그에서 꽤 흐름이 좋지가 못합니다. 2연속 무승부 침체에 빠져 있는데 핵심 공격수 네이마르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화력 저하가 조금은 있습니다. 미드필더 에레라 선수와 수비수 라모스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하고 분석 파트마다 초록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해당 팀들의 동기부여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초록색 부분을 유심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파리 생제르맹 같은 경우에는 클리브리전에서 승리를 거둬도 맨시티에게 밀려서 조 2위가 확정이 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의 동기부여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난 9월에 클리브리 원정에서 1대1 무승부로 덜미가 잡혔던 PSG이기 때문에 승리를 장담하기에는 조금은 리스크가 있는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클리브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라이프치히에 밀려서 4위로 쳐져 있는데 승점은 같으나 승자승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라이프치히보다 마지막 경기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에는 라이프치히를 제치고 3위로 올라서서 유로파리그 티켓을 따낼 수가 있기 때문에 클리브리 같은 경우에는 PSG보다 이 경기에서 동기부여가 조금은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바스토스트 선수가 이 좋은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고 바나켄, 케텔레아르, 노아렌 같은 주축 공격 자원들이 모두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바 있기 때문에 이번 파리 생제르맹전에도 의욕을 가지고 경기에 임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미 결과와 관계없이 조 2위가 고정된 파리 생제르맹이지만 최근 경기력과 분위기가 좋지 못해서 이번 클리브리전에서 분위기 반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 경기가 리그 경기에서 모나코전을 앞두고 있는 PSG이기 때문에 만약에 클리브리한테도 덜미가 잡힐 경우에는 쭉 하락세에 빠질 염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홈팬들 앞에서 음바페 등 어느 정도 핵심 자원들을 출격을 시키면서 포체티노 감독이 구색은 갖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클리브리 입장에서는 유로파리그 티켓을 위해서 3위 탈환이 필수적인데 최소 무승부는 거둬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의욕 자체는 파리 생제르맹보다 훨씬 더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9월 달에 홈 경기에서 파리 생제르맹을 상대로 깜짝 무승부를 거뒀던 클리브리이기 때문에 충만한 동기부여와 더불어서 지난 1차전 맞대결 무승부에 대한 자신감까지 고려를 했을 때 이변 픽으로 충분히 무승부 정도는 가져갈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클리브리의 지나친 동기부여가 파리 생제르맹의 퀄리티 있는 공격 자원인 메시, 음바페, 디마리아 같은 한방이 있는 공격 자원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파리 생제르맹이 근소하게 우세한 경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1번 경기는 파리 생제르맹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식픽을 노려보실 분들은 무승부 정도를 받쳐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라이프치히와 맨시티의 경기인데 라이프치히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프치히가 올 시즌에 부진한 모습을 면치 못해서 감독이 경질이 됐습니다. 제시 마치 감독과 결별을 선택한 라이프치히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감독 교체발을 조금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처음은 생각을 해봤지만 감독 교체발을 받기에는 맨시티라는 상대가 너무나도 강한 면이 있습니다. 물론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조 1위를 확정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대적인 로테이션을 가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이프치히에게도 충분히 기회가 있다고 보여지지만 라이프치히 같은 경우에는 현재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클리브리의 승자승에서 앞서기 때문에 만약에 맨시티에게 라이프치히가 패배를 하더라도 클리브리가 파리 생제르맹을 상대로 무승부 이상을 거두지 못하면 라이프치히가 그대로 3위를 유지를 하면서 유로파리그로 갈 수 있는 희망이 있습니다. 핵심 공격수 포울센 선수와 더불어서 수비수 오르반, 중원 자원인 하이다라와 다니 올모가 부상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라이프치히가 전력 누수가 조금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조 1위를 확정을 했기 때문에 대대적인 로테이션을 가동할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이 라이프치히 원정 다음에 4일 뒤에 울버햄튼과 홈 경기를 치르는 일정이기 때문에 로테이션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도 펩 가르디올라 감독이 최근에 부상이나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경기를 뛰지 못했던 그릴리시나 데브라이너 같은 핵심 자원들을 라이프치히를 상대로 선발이나 혹은 교체로 투입을 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 아무리 백업 멤버들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맨시티가 라이프치히에게 결코 쉽게 승리를 허락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프리미어리그 1위로 올라서 있기 때문에 확실히 다음 리그 일정인 울버햄튼전을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는 점을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란 토레스를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부상자가 없기 때문에 로테이션 폭도 상당히 넓게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베르나르도 실바 선수가 절정의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고, 스털링 선수 역시 꾸준하게 제 몫을 해주면서 공격 자원들의 컨디션이 나쁘지 않은 것이 맨시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올 시즌 좋지 못한 행보 끝에 제시마치 감독과 결별을 선택한 라이프치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독 교체발을 받기에는 감독 교체라는 변수는 그렇게까지 크게 작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맨시티는 이미 1위를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동기부여 자체는 그렇게까지 없겠지만, 펩 가르디올라 감독 특성상 어느 정도 주전급 자원들은 출전을 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최근에 부상 및 코로나 여파로 경기를 많이 소화를 하지 못했던 이 그릴리시나 데브라이너 같은 핵심 자원들 같은 경우에는 출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라이프치히를 상대로도 충분히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라이프치히가 홈 깡패 면모가 있지만 아쉽게도 독일 지역에 코로나19가 재확산이 되면서 라이프치히전은 무관중으로 치러지기 때문에 라이프치히 특유의 홈빨도 없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라이프치히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맨시티에게 패배를 당해도 클리브리가 파리 생제르맹을 상대로 무승부 이상을 거두지 못한다면 그대로 3위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심리적 안일함도 발동을 할 수 있어 보입니다. 핵심 자원 부상 또한 라이프치히가 전력 누수면에서 커 보이기 때문에 맨시티가 충분히 로테이션을 가동한다고 할지라도 무관중으로 치러지는 라이프치히 원정에서 충분히 승리를 가져가면서 마지막 경기에서 승리 수단까지 두둑하게 챙겨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경기는 라이프치히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는 AC 밀란과 리버풀의 경기인데 승패 투폴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AC 밀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승리를 거둬야 챔피언스리그 16강 희망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현재 승점 4점으로 3위에 처져 있는 AC 밀란이고, 2위 포르투와는 승점 1점 차,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는 승점이 동률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반드시 승리를 거둬야 챔피언스리그 16강 진출 가능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조 1위를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대대적인 로테이션을 가동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4일 뒤에 아스톤 빌라와 홈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이 경기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충분히 대대적인 로테이션을 가동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힘을 빼고 나오는 리버풀을 상대로 AC 밀란도 충분히 승리를 가져갈 수 있는 전력이지 않나 싶습니다. 지난 리버풀 원정에서 2대3 한 골차 아쉬운 패배를 당했던 AC 밀란이고, 공격수 레비치 선수와 지루 선수가 부상 중인데다가 풀백 칼라브리아와 중앙수비수 키에르 선수가 부상 중이기 때문에 공수에 걸쳐서 전력 누수가 조금 있는 것이 AC 밀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메시아스라는 대기만성형 공격수가 4경기에서 3골을 넣어주고 있고, 이브라이모비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살레르니전에서 휴식을 취했기 때문에 이번 리버풀전에서 빵빵한 체력을 앞세워서 활약을 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울버햄튼 원정에서 굉장히 고전을 했는데 추가 시간에 오리기 선수가 극적인 극장골을 넣으면서 승리를 따냈습니다. 확실히 최근에 연이은 경기 일정으로 인해서 살라 선수를 비롯해서 핵심 자원들이 체력적인 누수가 있었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AC 밀란 원정에서도 그러한 체력적인 여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공격수 피르미누 선수와 미드필더 케이타, 엘리엇, 존스, 수비수 고메즈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한데, 케이타 같은 경우에는 훈련에 복귀했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출전 가능성이 조금은 있어 보입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16강을 위해선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AC 밀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전 살레르니전에서 손쉬운 승리와 함께 체력 안배를 어느 정도 한 AC 밀란이고, 반면에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울버햄튼전에서 진땀승으로 인해서 체력적인 누수가 있었습니다. 이미 챔피언스리그 조별 예선 1위를 확정을 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동기부여 자체는 그렇게까지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리버풀의 클롭 감독이 대대적인 로테이션을 가동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난 1차전 맞대결에서 밀란이 리버풀 원정에서도 좋은 경기력을 보이면서 이 아쉽게 2대3으로 패했던 것을 고려를 하면 힘을 빼고 나올 가능성이 높은 리버풀을 상대로 AC 밀란이 홈에서는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4일 뒤에 아스톤 빌라와 경기를 치르는데, 최근에 아스톤 빌라가 다름 아닌 리버풀의 레전드 출신인 제라드 감독이 부임을 하면서 3승 1패 상승세를 탔기 때문에 클롭 감독 입장으로서는 자신의 리버풀 감독 후임으로도 거론이 되고 있는 제라드를 상대로 한 수 보여주려고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C 밀란전에는 최대한 주전 자원들을 아끼면서 체력 안배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모하메드 살라나 조타 같은 주전 공격 자원 둘 중 하나만 출전을 한다고 할지라도 최전방에서 충분한 화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AC 밀란이 반드시 승리를 거둬야 하는 입장에서 밸런스를 무리해서 깬다면 리버풀에게도 충분히 승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미 1위를 확정을 했다고 할지라도 코로나 시국에 챔피언스리그 승리를 거뒀을 때 주어지는 승리 수당이 무시 못할 금액이기 때문에 리버풀 역시 승리를 할 수 있으면 승리를 하는 것이 좋은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3번 경기는 승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경기는 포르투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경기인데 승패 투폴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르투 같은 경우에는 지금 B조에서 2위를 달리고 있는데 승점이 1점 차이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포르투 역시 이번 경기에서 승리를 거둬야 안정적으로 16강에 진출을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역시 승점이 포르투와 1점 차이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승리를 거둘 경우에는 16강 진출 가능성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양팀 모두 무승부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승패가 갈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포르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자국 리그에서 홈에서 6전 전승을 달릴 정도로 홈에서 깡패다운 면모가 있습니다. 지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원정에서 0대0 무승부를 거뒀던 포르투이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홈 경기에서 마요르카에게 역전패를 당하면서 하락세에 빠져 있습니다. 5일 뒤에는 레알 마드리드 원정을 떠나기 때문에 일정 면에서도 포르투보다 녹록지 않은 것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이고, 포르투는 베테랑 수비수 페페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이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풀백 주앙 마리우 선수와 마르카노 선수가 부상 중이기 때문에 포르투는 수비 쪽에 누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아틀레티코 역시 마찬가지로 수비 쪽에 전력 누수가 심합니다. 히메네즈, 사비치, 펠리페 같은 핵심 수비수들이 부상 및 징계로 결장이 되기 때문에 아틀레티코 역시 수비적으로 굉장히 헐거운 면이 있습니다. 핵심 측면 자원인 카라스코 선수가 출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카라스코의 출전 여부가 상당히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사실상 두 팀 모두 16강을 위해선 승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만약 두 팀이 무승부를 거두고 AC 밀란이 리버풀을 이기면 AC 밀란이 16강에 오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팀 모두 무승부는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경기력은 포르투가 더 좋다고 보시면 되겠고, 포르투가 홈 깡패 면모가 있고, 지난 1차전 아틀레티코 원정에서도 0대0 무승부를 거뒀던 경기력까지 고려를 하면 포르투 쪽이 좀 더 좋은 경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포르투는 베테랑 수비수 페페 선수가 결장을 하지만 아틀레티코 역시 사비치, 히메네즈, 펠리페 핵심 수비 자원들이 빠지기 때문에 양팀 모두 수비 쪽에 누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최근 컨디션이 나쁘지 않은 포르투의 공격진이 충분히 해볼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포르투의 핵심 공격 자원인 오타비오, 디아즈, 타레미, 에바니우송 같은 선수들이 최근 컨디션이 좋은 반면에 아틀레티코는 수아레즈 선수가 5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고 그나마 그리즈만과 마테우스 쿠냐가 공격 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확실히 수아레즈 선수가 침묵 중인 것이 아틀레티코가 화력적으로 열세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제가 아틀레티코 사이드도 가져가는 이유는 아틀레티코가 특유의 챔피언스리그 DNA와 더불어서 원정에서 근소하게 정배당을 받았을 때 어쨌든 우역승을 거두는 패턴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배당적인 측면이나 챔피언스리그 DNA를 비교를 해봤을 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승리까지 조금은 가져가 봄직한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4번 경기는 승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는 도르트문트와 베식타스의 경기인데 도르트문트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르트문트는 라이벌 바이에른 뮌헨과의 홈 경기에서 2대3으로 한 골차 석패를 당했습니다. 최근에 5경기 흐름이 2승 3패로 좋지가 못한데 이미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16강 행이 좌절이 됐습니다. 베식타스전 결과와 관계없이 조 3위로 유로파리그 행을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이 경기 동기부여가 조금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베식타스는 이미 조 꼴찌를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베식타스 역시 동기부여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도르트문트는 공격수 무코코, 토르강 아자르, 레이나 같은 선수들이 부상 중에 있고 엠레찬 선수가 징계로 나서지 못하기 때문에 전력 누수가 조금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베식타스 역시 공격형 미드필더 테이셰이라가 빠지기 때문에 공격 쪽에 누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베식타스가 최근에 5경기 1무 4패로 흐름이 굉장히 좋지 못하고 친선 경기를 제외하면 7경기에서 1무 6패 부진에 빠져 있습니다. 자국 리그에서는 원정 고자 면모까지 있는 베식타스이기 때문에 제 아무리 도르트문트가 동기부여가 없다고 할지라도 홈에서 충분히 베식타스를 상대로 승리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미 두 팀은 3위, 4위를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순위적으로는 동기부여가 없는 상황이지만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에는 홈구장에 홈팬들이 일부 입장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라이프치히나 바이에른 뮌헨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서 무관중으로 치러지지만 도르트문트 쪽은 관중이 어느 정도 입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홈팬들을 위해서라도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베식타스는 기본적으로 자국 리그에서도 원정 고자 느낌이 강하고 최근에 너무나도 좋지 못한 흐름이 있습니다. 주요 공격 자원인 바추아이와 라린 선수의 컨디션까지 좋지 못하기 때문에 딱히 동기부여를 찾을 수가 없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르트문트가 로테이션을 돌린다고 할지라도 팀 재정에 도움이 되는 승리 수당을 위해서 충분히 홈에서 승리를 노릴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5번 경기는 도르트문트의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는 아약스와 스포르팅의 경기인데 아약스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 역시 동기부여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약스가 조 1위를 확정을 지었고 스포르팅은 도르트문트를 밀어내고 2위를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양팀 모두 순위에 대한 동기부여가 딱히 없습니다. 아약스 같은 경우에는 자국 리그에서 PSV와 치열한 1위 경쟁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5일 뒤에 펼쳐지는 알크마르와의 홈 경기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스포르팅 역시 자국 리그 포르투갈 리그에서 포르투와 치열한 1위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리그 경기 일정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9월에 아약스가 스포르팅 원정에서 5대1 대승을 거둔 바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체급 차이가 어느 정도는 있다고 보여지고 스포르팅 같은 경우에는 중앙 수비수인 코아테스 선수가 코로나19 양성 여파로 인해서 출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열세가 예상이 됩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모두 아약스는 1위, 스포르팅은 2위를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챔피언스 리그 16강에 안착을 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경기에 대한 동기부여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두 팀은 자국 리그에서 치열한 1위 경쟁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다음 자국 리그 일정이 더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기부여는 그래도 홈팀인 아약스가 더 커 보이고 스포르팅 같은 경우에는 아약스 원정길에서 무리를 할 가능성은 떨어져 보입니다.
특히 스포르팅은 코아테스라는 수비수와 미드필더 팔리냐 선수가 결장이 유력하기 때문에 지난 맞대결에서 1대5 대패를 당했던 스포르팅이라는 점에서 아약스를 넘기에는 힘들어 보이는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코아테스라는 수비수가 지난 1차전 1대5 대패 당시에도 스포르팅의 수비수 코아테스가 결장을 했던 부분이 굉장히 뼈아프게 작용을 했기 때문에 스포르팅이 아약스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기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정 면에서도 다음 경기까지 5일이 남은 홈팀 아약스가 4일이 남아있는 원정팀 스포르팅보다는 이 경기에서 힘을 더 쏟을 여유가 있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스포르팅이 현재 모든 대회에서 12연승 상승세를 타고 있고 특히 지난 1차전 맞대결에서 결장을 했었던 핵심 공격 자원인 페드루 곤살베스가 이번 경기는 출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근에 컨디션이 좋은 사라비아 같은 공격 자원들이 활약을 함께 해준다면 투폴로 무승부 정도는 이변을 노릴 수 있는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6번 경기는 아약스의 단통 승리로 가는데 폴더스의 여유가 있다면 이변을 조금 노려봄직한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현미경 분석 1부 마지막 경기는 레알 마드리드와 인테르의 경기입니다. 저는 과감하게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팀이 이미 16강을 확정을 지었고 이 경기는 1위 결정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비기기만 해도 조 1위가 확정이 되고 인테르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겨야 레알 마드리드를 끌어내고 1위로 올라설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최근에 공식 대회 8연승의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핵심 공격수 벤제마 선수가 햄스트링 부상 여파로 인해서 출전 여부가 상당히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인테르에게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난 9월 인테르 원정에서 1대0 승리를 거둔 바 있는 레알 마드리드이고 최근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인테르를 상대로 레알 마드리드가 3전 전승을 거뒀을 정도로 상성면에서 앞서는 부분이 있습니다. 벤제마 선수와 더불어서 최근에 비니시우스라는 공격수가 절정의 컨디션을 보여주면서 공격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벤제마가 없는 상황 속에서 비니시우스 선수의 어깨가 상당히 무거워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5일 뒤에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의 홈경기 마드리드 더비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레알 입장으로서는 그렇게까지 무리를 하지 않고 무승부만 거둬도 되는 입장에서 무승부를 염두에 두고 안정적인 운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테르 같은 경우에도 최근 공식 경기 5연승의 상승세를 탔는데 공격수 호아킨 코레아 선수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이탈이 되어 있습니다. 수비수 데브리 선수가 햄스트링 부상에 빠져 있고 다르미안 선수 역시 사타구니 부상이 있기 때문에 공수에 걸쳐서 백업과 주전 자원들에 걸쳐서 전력 누수가 조금 있는 것이 인테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테르 역시 에딘 제쿠 선수가 최근 4경기 3골, 미드필더 차라놀루 선수가 3경기 2골 1도움, 라우타로 선수가 4경기 3골을 넣어주면서 확실히 핵심 공격 자원들의 컨디션이 나쁘지 않은 것이 인테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일 뒤에는 칼리아리와 홈경기를 치르는 일정이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보다는 다음 경기 일정이 한층 수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모두 이미 16강 진출을 확정을 지었지만 여기서 승리를 거둔 팀이 조 1위로 16강에 오르게 됩니다. 레알의 핵심 공격수 벤제마 선수가 햄스트링 부상 여파로 인해서 출전 여부가 상당히 불투명하기 때문에 레알이 최전방에 골 결정력 문제가 드러날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성적으로 봤을 때 최근 상대 전적에서 레알을 넘지 못했던 인테르인데 이 경기에서 인테르가 레알을 꺾으면 1위로 16강에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인테르는 무승부가 의미가 없는 경기라서 적극적인 경기 운영이 예상이 되고 레알은 비기기만 해도 1위를 사수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무리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인테르가 밸런스를 무리해서 깬다면 레알이 벤제마가 없어도 최근 컨디션이 좋은 비니시우스를 축으로 충분히 득점을 할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레알은 인테르전 이후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의 라이벌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최대한 밸런스를 유지할 것으로 생각이
생각이 됩니다. 구조적으로 레알이 유리한 경기이지만 레알이 카림 벤제마의 부재, 최근 연승이 8연승으로 길다는 점 등을 고려를 했을 때 최근 흐름이 좋은 인테르에게도 기회가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레알이 작정하고 밸런스를 유지를 하면서 지지 않는 경기에 초점을 맞춘다면 인테르가 상성적인 불리함을 극복하기는 힘들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경기는 무승부가 구미가 당기는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56회차 현미경 분석 1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연이어서 2부를 촬영을 해서 구독자 여러분들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업로드를 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